안녕하세요. 방구석 원서 읽기 사라쌤입니다. 9월에 우리가 함께한 원서는 Because of Winn-Dixie 였습니다. 우리 6일 동안에 이 책을 읽고 훈훈한 글들을 많이 오고 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여러 가지 그 글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었나, 우리는 어떤 모임을 했을까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딕시와 오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오팔이라는 여자아이는 그 글로서리 스토어에 갔다가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소녀는 엄마가 3살 때 떠났다고 하셨으니까 엄마의 부재 속에서 자랐겠죠. 그래서 뭔가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막 아빠랑 이사를 플로리다로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낯선 곳에 있는 그 떠돌이 강아지가 마치 자기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아지를 보호하고 싶어서 This is my dog, 윈딕시 이렇게 불러버리게 됐는데, 그 윈딕스의 이름은 그 글로서리 스토어의 이름이었어요. 배경이 재밌어서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뭐 홈플러스라든지 요즘 온라인 마트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쿠팡 이런 것들이 이제 강아지 이름이 되면 컬리, 쿠팡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재미 이전에 그 오팔이 윈딕시를 구조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찾아낸 이름이단 말이죠. 그 윈딕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저는 그 윈딕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오팔의 그 강아지를 위한 사랑이 돋보이는 그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강아지 이름을 예쁘게 지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빨리 걔를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찰나에 윈딕스를 불렀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기지가 있나, 사랑을 베푸는 아이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오팔은 윈딕스를 품어주고, 윈딕스는 오팔에게 미소도 주고 재롱도 부리고 따스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윈딕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인연이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꼭 필요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강아지를 둘러싸서 사람들이 강아지 얘기를 하다가 또 담소가 오고 가고, 그런 관계,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주인공 오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오팔은 어쨌든 엄마의 부재 속에 자라는 아이, 소녀고 10살이에요. 그리고 아빠가의 특징은, 아빠는 preacher라고 하세요. preacher는 전도사라는 직업인데, 아빠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시고 약간은 뭔가 좀 깝깝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와 친하게 지내기는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묻고 싶은데 대놓고 막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만약 10살까지 기다리는데 아빠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있는 부녀 사이 같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뭐 10살이 되던 해 엄마에 관련된 10 things about my mama 알려달라고 해서 아빠가 얘기해 줄 때, 뭐 엄마는 달리기를 빨리 해, 엄마는 요리를 못해, 근데 엄마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어,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아이가 좀 지내게 되죠. 새로 이사 온 그 마을에서 이제 윈딕시 때문에 그 이웃들을 하나하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중반부가
윈딕스 때문에 알게 된 이웃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의 소소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사연을 들여다보고 또 그 오팔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소설의 아주 잔잔한 재미예요. 그래서 윈딕스가 이제 오팔의 그런 외로움을 이웃들이 채워주게끔 만들어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Because of 윈딕스인 이유가 그야말로 윈딕스 때문에 맺어진 인연, 알게 된 아픔, 그리고 나누게 된 사랑,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윈딕스 때문에 겪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그 이웃 중에 몇 명은 그 오티스라는 그 음악을 좋아하는 그 펫샵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연이 있어요. 불법인 거죠. 그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연으로 감옥에 가게 된 사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오팔이 들어주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그런 이웃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으는 이제 파티를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파티를 여는 것이 이제 소설의 후반부를 차지하게 돼요. 그 파티를 하는데 막 비가 오네요.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챕터가 끝나는데, 윈딕스가 그 유기견으로 나오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천둥 번개 때문에 이제 많이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이 개가. 그래서 그날도 파티가 막 시작되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니까 이 강아지가 없어져요. 근데 아차 하는 순간에 보니까 강아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윈딕스가 이제 강아지를 뭐 이제 찾고, 그리고 뭐 너무 슬프고 갑자기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빠랑 그 오팔, 이 소녀가 이제 마을을 샅샅이 찾아다니다가 아빠가 이제 우리 찾을 만큼 찾았다, 그만하자라고 하니까 엄마가 떠날 때도 그렇게 쉽게 포기했느냐, 그래서 엄마가 빨리 우리를 떠난 게 아니냐, 이렇게 갖고 있던 응어리가 이제 폭발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아빠도 사실 엄마를 잃어버려서 떠나보내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도 힘들다 하면서 아빠가 사실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오팔은 아빠도 힘들었구나, 엄마의 부재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빠도 힘들었구나,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서로 갖고 있던 그런 장벽을 좀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윈딕스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윈딕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잘 엮은 부분들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재미이자 작가의 그 실력을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파티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강아지는 그 프레니라는 아주머니 그 파티 여는 장소, 거기서 찾게 되죠. 자, 그러면서 좀 불편했던 관계에 있는 던랩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조금 좀 친해지고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엔딩은 정말 훈훈합니다. 이웃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 오티스의 음악이 이제 그들을 감싸주고 이러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끝나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힘든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웃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먹고 노래도 하고 그런 파티, 소박한 파티를 여는 모습이 굉장히 막 찡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런 이웃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런 좀 소소하게 아픔이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내 주변 인물들, 또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파티를 여는 그 상황만 떠올려도 아, 좋겠다. 우리 언제 파티하지? 오겠지? 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언제 읽는 거에 따라서 내 상황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훈훈하다, 감동적이다, 따뜻하다 이런 이제 글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책에서 뭔가 이 작가가 인생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툭툭 던지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잘 캐치한다면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밀려와요. 예를 들면 그 메타포라고 하죠. 뭔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 프레니라는 그 아주머니의 그 great grandfather가 개발한 그 캔디, 그 캔디가 먹으면 왠지 씁쓸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데 이거를 계속 슬픔 그리고 뭐 그 기쁨 이런 걸로 이렇게 오버랩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탕을 먹으면서 이거는 뭐 슬픔이 밀려와 이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왠지 인생에서의 그 기쁨과 슬픔을 다 대변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상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글로리아 덤프, 이 아주머니가 그 오팔과 함께 그 식물을 심잖아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우리가 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이 중간중간 툭툭 나오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몇 가지 문장이 생각나는데요. 한번 보면 You got to remember You can't always judge people by things they done. You got to judge them by what they are doing now.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과거의 어떤 낙인 그런 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을 보아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 You can always love what you got while you got it. 네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지금 그것을 사랑해라. 그런 문장들. 그러니까 그 글로리아 덤프 그 할머니가 이 오파를 많이 품어주고 지혜롭게 어떤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나의 아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결말 예측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돌아오나? 강아지가 없어지나? 그런 것들 예측하고 보니까 사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예측하고 그러는 것도 여러 명이 같이 볼 때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의 배경은 그 미국 플로리다에 나오미라는 지역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지역에 그 미국 남부에 사투리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투리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문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not, ain't 이것이 되게 자주 쓰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다 깜짝 놀랐는데 he doesn't 이게 아니고 he don't 우리 학생들이랑 보면 기절할 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다양한 그 언어를 접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어? 라는 그런 사고 자체가 이 독서의 의미 내 관점을 좀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3.9 레벨이었어요. AR 3.9. 근데 3.9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문장이 굉장히 쉬웠어요. 물론 이제 그 간간이 어려운 어휘는 나오지만 정말 한 페이지에 한두 단어 찾을 때도 있고 안 찾을 때도 있고 할 정도로 문장이 쉬웠기 때문에 초반에 챕터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초등학교 한 중학년 레벨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책 후반부에는 questions to consider 라고 해서 6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가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임에서 이제 디스커션 한다거나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한 부분을 발췌해서 글쓰기를 한다면 책 읽기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곧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파티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9월달 Because of Winn-Dixie 우리 15명이 훈훈하게 함께 완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방구석 원서 읽기 10월에 우리가 함께 할 책은 바로 The Giver by Lois Lowry입니다. 이 책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좀 다른 이상적인 사회가 배경으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동일한 가족의 형태, 동일한 교육을 받고요. 직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12살이 되면 다 어떤 직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조나스라는 주인공이 기억 전달자라는 직급을 받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들을 지우고 절제했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주인공만 기억을 가진 채 이제 특별한 삶을 부여하게 되죠. 근데 과연 이 주인공이 이런 평화로운 사회를 어떤 생각으로 살까? 지금 현재와 다른 이런 사회의 모습이 과연 정의롭고 평화롭고 이상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가 자본론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랑 그 이상적인 사회랑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도 있는 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AR 5.7 레벨, 번쩍이는 리베리 메달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월에도 함께해요.